동아일보의 도발적인 차기 대선 예측이 아주 재밌습니다. 심지어 소제목에는 조기 대선이냐 아니냐가 관전 포인트로 주목했는데 주요 내용 전문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과 박근혜는 닮은 꼴을 유지할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한 장악력을 유지할 순 없을 것 같다. 좋은 방향이든 좋지 못한 방향이든 일사불란하게 당과 지지층을 내몰 힘도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한 달 동안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이후 비선 논란과 호일담은 전입 가경이다.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야당 대표와 딜을 통해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적 여소야대라는 총선 결과 점점 독특해지고 예상이 어려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야당의 1극이라는 위상과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지율이 오르는 한동훈 등 여권 차기 주자들이 어우러진 그림이다. 참으로 이상한 예측이 어려운 차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막 시작되고 있다. 아니 정상적 대선이 치러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네, 재밌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가 유리하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데 사실 해당 부분은 조중동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 3년 그대로 가면 국힘은 완전히 망할 것이고 그렇다고 끌어내리면 그때는 또 자유한국당처럼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는 결단을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많은 버전의 정보지글이 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항명수사는 결국 박정훈 대령이 타겟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타겟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항명수사의 타겟은 전 김계환 사령관이었다. 예. 왜 그러냐면 박정훈 대령을 타겟으로 했으면은 그 군검찰 수사 기록을 저희가 이제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재판을 하면서 네. 그걸 보면은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이 타겟이었다고 전제하면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를 들면은 처음에 군검찰이 와서 김기현 사령관부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김기현 사령관 핸드폰 뺏어가고 네. 그 핸드폰 내역을 확보하고 수처 메모 이거를 뺏어서 사건 기록에다가 편철을 시켜놨어요. 아. 그 내용이 지금 역으로 군검찰이나 대통령실에 불리하고 박 대령 측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김계환 사령관 지금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냥 무조건 장관 지시대로 해서 박 네. 대령한테 이첩하지 마 뭐 이런 지시를 했다. 박 대령이 항명한 거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아마도 차주에는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지지율입니다.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것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라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빠지면 그때는 국정 마비 상태이며 특검 재결 시 당연 양심표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또한 이제 공무원들 내부는 레임덕 상황으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여당 내 차기 주자들은 거리를 두며 하나씩 두창이를 찍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젊은 해병을 죽음으로 떠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려면 두 개의 거짓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늘어날수록 그걸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 무리수가 최근 연속적인 거짓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김호중처럼 윤석열 정권도 같이 몰락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